지난 시간에 의해서 TCA회로 마저 젠더 뽑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송년 모임이 있는데 그 전에 이 강의를 꼭 마쳤으면 좋겠네요. 숙시네이트가 퓨마레이트로 될 때만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탄소 사이의 결합을 산화시키는 거라서 충분한 에너지가 못 나와서 NADH를 못 만들고 조금 저렴한 FADH2를 만든다고 그랬죠. 반면에 탄소하고 산소 사이, C하고 O 사이의 결합을 산화시킬 때는 여기 OH, 알코올을 산화시킬 때는 충분한 에너지가 나와서 NADH라는 좀 더 에너지가 빠방한 조효소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탄소와 탄소 결합, 탄소와 산소 결합에 각각을 산화시킬 때 서로 다른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NADH와 FADH2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왜 FADH2는 NADH에 비해 저렴한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학생이 얘기하고 있죠. 데하이드로게네이즈라는 효소는 대개 기질로부터 수소이온 2개와 전자 2개를 빼앗는 그러한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예요. 기질로부터 이렇게 전자 2개와 수소이온 2개를 빼앗았으니까 누군가는 그걸 받아들여서 환원이 돼야 되죠. 이때 대신 환원되는 것들이 누구예요? 바로 조효소들이죠. NAD 플러스는 산화된 형태이고 얘가 전자 2개와 수소이온 하나를 받으면 NADH라는 형태로 환원이 되게 돼요. 그런데 NAD 플러스는 전자는 2개 들어갈 수 있지만 수소이온은 하나밖에 못 들어가서 NADH2가 되지 않고 NADH가 되고 수소이온 하나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볼게요. 위에 연결된 것이 니코티나마이드, 니코틴에 아마이드가 붙어서 니코티나마이드. 아래 붙은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DNA, 핵산을 이루는 염기인, 베이스인 아데닌. 그래서 니코티나마이드, 아데닌. 이것도 일종의 피리미딘 염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뉴클레오타이드는 5' 탄소하고 3'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재미있게도 5' 탄소 2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니코티나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2개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NAD 플러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질소에 플러스 차지가 있기 때문에 질소가 이렇게 4개의 결합을 하고 있을 때는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죠. 양전하를 띠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NAD 플러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에 수소이온과 전자가 끼어 들어가는데 전자 2개와 수소이온 1개는 어디에 들어가냐? 니코티나마이드의 여기 요 탄소에 들어가요. 탄소가 가져가지만 수소이온 1개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수송액으로 이렇게 방출된다. 수소이온 하나 들어갔죠. 그리고 전자가 재배치되어 가지고 여기 전자 구조, 이중결합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중결합이 3개 있는데 2개 있는 구조로 바뀌게 돼요. NADH는 나머지 부분은 생략. NAD 플러스는 전자가 꾸겨 들어가서 NADH로 환원되는데 이때 전자를 받는 원자는 뭐다? 바로 탄소예요. 탄소가 받아요. 탄소는 어때요? 전기음성도가 질소나 산소 이런 것보다 전기음성도가 낮죠. 전기음성도 낮다는 건 뭐예요? 전자를 좀 덜 좋아하죠. 그래서 탄소에 전자를 꾸겨 넣기는 조금 힘들어요. 무엇보다? 질소나 산소보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FADH2의 구조를 볼게요. FAD가 산화된 형태, 환원되면 FADH2.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이 부분이 플라빈이고 이 부분이 역시 아데닌, 누클레오타이드처럼 생긴 게 2개 있다. 그래서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예요. 여기도 역시 전자 2개, 수소이온 2개를 데하이드로게네이즈가 기질로부터 뺏어서 FAD에게 꾸겨 넣게 되는데 NAD 플러스의 경우와는 달리 FAD는 전자 2개와 수소이온 2개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까 NAD는 전자 2개하고 수소이온 하나밖에 못 받아들인다고 했죠. 반면에 FAD는 전자 2개, 수소이온 2개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서 FADH2로 환원되게 돼요. 그런데 이때는 전자랑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게 누구냐?
아까 NAD 플러스는 탄소였는데 이번에는 질소예요. 질소. 여기 질소, 여기 질소. 얘네들이 각각 전자와 수소이온을 받아들여서 FADH2로 환원되게 되는데 여기 써 있죠. 결국 NADH와 FADH2의 액면가 차이, 즉 만들어질 때 필요한 에너지의 차이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것은 더 에너지가 큰 환원된 조효자가 될 것이고 에너지가 적게 사용된 것은 좀 더 에너지가 적은 환원된 조효자가 되겠죠. NADOH와 FADH2의 액면가 차이, 즉 만들어질 때 필요한 에너지의 차이는 전자를 질소가 받아들이냐, FADH2의 경우는 질소가 받아들였죠. 반면에 NAD 플러스의 경우는 탄소가 받아들였죠. 전기 음성도가 큰 질소에 전자를 넣기가 더 쉬울 테니까 N이 전기 음성도가 탄소보다 크니까 NAD 플러스보다는 FAD에게 전자를 전달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내가 탄소보다 전자를 더 좋아하지. 그죠? 그래서 탄소에 어렵게 전자를 꾸겨 넣어서 만든 NADH가 쉽게 만들어진 FADH2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다른 책 보면 잘 나오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전자를 좀 더 뺏기 쉬운 탄소와 탄소 사이, 여기는 탄소, 둘 다 탄소니까 아무래도 전기음성도가 탄소와 산소보다는 덜하겠죠. 여기서 뺏은 전자는 전자를 뺏기 쉬우니까 좀 더 만들기 쉬운 FADH2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있는 전자는 좀 더 전자를 뺏기 힘드니까 좀 더 만들기 힘든 NADH2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TCA 회로를 bird eyes view로 멀리서 바라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가 볼게요. 탄소 개수가 있어요. 파이루베이트, 우리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이 글루코스 하나가 쪼개져서 만들어진 파이루베이트는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와서 이 CO2 하나가 날아가면서 탄소 2개가 남아서 아세틸 코에이 형태로 되는데, 이때 이 탄소가 산화되면서 NADH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건 사이클 밖에서 일어나는 거고, 사이클의 아세틸 코에이의 형태 아세틸 그룹으로 탄소 2개가 들어오면은 탄소 4개짜리 산인, 가장 유명한 탄소 4개짜리 산이라고 그랬죠. 옥살로아세테이트와 만나서 탄소 6개인 사이트레이트가 생기고, 사이트레이트의 OH를 갖다가 밑으로 옮겨서 3차 알코올을 2차 알코올로 만들어서 좀 더 산화되기 쉽게 만들어서 아이소시트레이트로 만들게 되죠. 그럼 아이소시트레이트에 요 탄소와 산소 사이에 전자를 빼앗아서 역시 NAD 플러스를 환원시켜서 NADH를 하나 만들고, 요때 요 CO2가 하나가 날아가게 되죠. 여기서 날아가게 돼서 NADH를 만드는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한다. CO2를 날려버림으로 인해서. CO2를 날려버리면 에너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좀 더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Oxidative Decarboxylation, 산화적 탄산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또 여기 CO5 하나 있죠. 얘도 또 날아가고 싶어 할 것 같죠. 얘를 날아가면서 이 탄소가 산화되는 전자가 NAD 플러스가 받아서 역시 NADH를 만들고, 이때 이 CO2가 날아가고, 그때 코엔자임 A가 들어오면서 코엔자임 A가 가지고 있는 티오에스터 결합은 만들기 힘들다고 그랬으니까 CO2를 날림으로 인해서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숙시닐 코에이가 만들어졌어요. 숙시닐 코에이에서 코엔자임 A가 떨어져 나가면 역시 또 에너지가 많이 생기니까 코엔자임 A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ATP를 하나 만들죠. GTP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어차피 GTP를 만들어야 ATP를 만들어야 1대1로 교환이 가능하니까. 즉 TCA 사이클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 번 딱 있어요. 그게 언제? TCA 사이클에서 숙시닐 코에이가 코엔자임 A를 떨어뜨려서 숙시네이트를 만들 때, 그리고 숙시네이트가 가지고 있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은 산화되면서 전자를 뺏겨서, 이건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서 액면가가 낮은 FADH2밖에 못 만들고, 다시 퓨마레이트는 물이 들어가면서 말레이트가 되고, 여기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이 있으니까 그건 다시 산화되면서 NADH가 생긴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다 보면은
TCA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 NADH가 하나 생기고 TCA 사이클을 뱅뱅뱅 돌면서 NADH가 두 개째, 그리고 세 개째, 네 개째 생기고 FADH2가 요 직전에서 하나 생긴다. 그래서 TCA 사이클 안에서만은 NADH는 3개, 그리고 FADH2는 1개, 그리고 TCA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 NADH가 이렇게 그려야겠죠. 하나 생기게 된다. 이 전체 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CO2는 여기서 하나 날아가고, 여기서 하나 날아가고, 여기서 하나 날아가죠. 물론 파이루베이트가 가지고 있던 CO2가 이 한 바퀴 돌면서 다 날아가진 않고 원래 옥살로아세테이트가 가지고 있던 CO2가 날아가기도 하지만 이걸 다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몇 바퀴 돌다가 보면은 들어왔던 파이루베이트가 가지고 있던 탄소 세 개가 다 CO2의 형태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뭐 지저분한 문제를 내는, 저도 한번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교수들도 많이 있죠. 여기다 뭐 방사성 동연소를 표시를 했더니 여기 뭐 몇 바퀴 돌 때 이게 날아가느냐, 뭐 그런 지저분한 문제, 뭐 시험 문제 낼 게 없으면 그런 거 낼 때도 있으니까 까다로운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준비해 보도록 하세요. 코엔자임 A가 계속 나왔었는데 여기서 코엔자임 A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코엔자임 A는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역시 아데닌이 있죠. 아데닌, 다들 아시죠? 아데닌. 코엔자임 A나 NADH나 뭐 FADH2처럼 예전부터 쓰이던 그런 몰레큘에는 예전에는 지구상에 단백질과 DNA가 나타나기 전에 RNA가 있었죠. RNA 월드였어요. RNA로부터 생명의 여러 가지 분자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태초부터 사용되던 물질에는 RNA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코엔자임 A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엔자임 여기 포스페이트 붙어 있고 비타민 B에 해당하는 판토테닉 애시드가 여기 붙어 있고요. 요 끝에 티올 그룹이 있죠. 티올 그룹. 그래서 이게 코엔자임 A고 코엔자임 A가 아세틸 그룹과 결합하게 되면 요 티오에스터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바로 아세틸 코에이죠. 자, 코엔자임 A의 기능은 탄소 2개짜리 요 아세틸 그룹. 아세틸 그룹의 구조, 아세틸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모르면 정말 많이 미안한 거예요. 아세틸 그룹을 한 분자에서 다른 분자로 이동시키는 일을 담당해요. 아세틸 그룹을 옮긴다고 해서 A자를 따서 우리가 코엔자임 A라고 불러요. 물론 TCA 사이클에서 여기 쑥시닐 코에이도 생성이 되지만 주로 옮기는 게 코엔자임 A는 아세틸 그룹이기 때문에 이름이 아세틸 코에이예요.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오죠. 코엔자임 A나 NADH, FADH2 주요술 구조를 보면 뭐 느끼는 거 없니? RNA 구성 성분인 아데닌과 라이보스가 항상 등장하지. 이러한 사실은 아주 예전에 RNA가 유전물질 칼툰 칼리지 시리즈 1 분자세포생물학 편 참고이었고 DNA이고 단백질이고 빌빌거리던 시절에 RNA가 짱이었을 때 RNA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때의 남은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TCA 회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번엔 TCA 회로의 주변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앰피가 붙으면 뭐예요? 양쪽이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여기서 안 배웠구나. 칼툰 칼리지 생물학 신완전정복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앰피가 붙으면 양쪽이라는 뜻이죠. 앰피비안 하면은 물과 육지에서 다 사는 양서류, 앰피패틱 그러면 친수성과 소수성, 물을 싫어하는 혐수성이라고도 하는데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을 다 가진 양침례성 분자를 우리가 앰피패틱 몰레큘이라고 하죠. 앰피볼릭 TCA 회로라는 뭐냐? 앰피볼릭,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에나볼리즘과 캐타볼리즘, 큰 분자를 쪼개서 작은 분자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이화작용, 그리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작은 분자를 연결해서 큰 분자를 만드는 동화작용, 에나볼리즘에 둘 다 사용되는 패스웨이라는 거예요. TCA 회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TCA 회로는 파이루베이트를 쪼개가지고 CO2로 날려보내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TCA 사이클에 도중에 등장하는 많은 구성성분들이 착출되어 가지고 착출이란 거 아시죠? 어떤
특정 임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특정 그 집단에서 뽑아내는 거. TCA 회로 보면은 여기서 뭐 탄소 3개짜리도 나오고 4개짜리도 나오고 5개짜리도 나오고 6개짜리도 나오고 이놈저놈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TCA 회로에서 우리가 세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탄소로 이루어진 거대한 분자들을 만들기 위한 조그만 빌딩 블럭. 레고 만들면은 뭐 3개짜리도 필요하고 4개짜리도 필요하고 뭐 꺾인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블럭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TCA 사이클에 있는 탄소 2개짜리, 3개짜리, 뭐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를 갖다가 TCA 회로에서 쪽쪽쪽 뽑아가지고 다른 분자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TCA 회로는 동화작용, 애나볼리즘에도 사용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사이클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TCA 회로에서 처음 들어가게 되는 파이루베이트의 경우에는 파이루베이트, 탄소 하나, 둘, 3개죠. 요 탄소에다가 여기 요 탄소, 요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요 탄소에다가 요 그룹을 요 케토 그룹을 갖다가 아미노 그룹을 바꿔주면은 뭐가 되냐? 우리가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돼요. R 그룹이 메틸 그룹인 알라닌이 되죠. 그래서 그런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가 트랜스 아미네이즈, 아민 그룹을 한 분자에서 다른 분자로 옮겨준다고 그래서 트랜스 아미네이즈, 아미노기 전이 효소예요. 그래서 알파 케토 에시드, 파이루베이트처럼 COO-가 붙어있는 탄소에 케토 그룹이 있는 거 우리가 알파 키토 에시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알파 키토 그룹에 붙어있는 카르복실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이 아미노 그룹과 요 탄소와 산소가 더블 본드를 하고 있는 이 그룹을 교환해주는 효소를 우리가 트랜스 아미네이즈라고 불러요. 트랜스 아미네이즈. 트랜스 아미네이즈가 또 어떤 반응을 하냐 여기 보시면은 아스팔테이트도 역시 옥살로 아세테이트 보세요. 옥살로 아세테이트 여기가 알파 케토 그룹인데 이걸 아미노 그룹으로 바꿔주면은 뭐가 돼요? 아스팔틱 애시드, 아스팔테이트라는 또 다른 산성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이 TCA 사이클의 생성 중간 물질들이 많이 착출되어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또 어떤 게 있을까? 여기 보시면은 탄소 5개짜리인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여기 붙어 있는 이 케토 그룹을 갖다가 아미노 그룹으로 바꿔주면 누가? 트랜스 아미네이즈가 그러면 글루타메이트.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와 글루타메이트의 관계는 누구의 관계와 같다? 여기 옥살로아세테이트와 아스팔테이트의 관계와 같다. 옥살로아세테이트 탄소 몇 개? 탄소 하나, 둘, 셋, 4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생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탄소 4개짜리 유기산 옥살로아세테이트와 아스팔테이트는 요 아민 그룹과 케토 그룹 하나의 차이이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탄소 5개짜리 유기산인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와 글루타메이트도 역시 요 탄소에 붙어 있는 산소와 요 아민 그룹 차이이다. 그래서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와 글루타메이트의 관계는 누구와 누구 관계가 같다? 옥살로아세테이트와 아스팔테이트와의 관계와 같다. 아까 말을 약간 잘못 틀리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옥살로아세테이트 탄소 4개, 아스팔테이트 탄소 4개, 그리고 알파 키토글루타레이트 탄소 5개, 글루타메이트 탄소 5개, 2개가 각각 트랜스 아미네이즈에 의해서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숙시닐 코에이는 어디에 쓰이냐? 폴피린 링이라고 헤모글로빈 혹은 뭐 사이토크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이러한 구조요. 햄이라는 구조, 링 구조죠. 이걸 만드는데 숙시닐 코에이가 쓰여요. 숙시닐 코에이도 역시 TCA 회로의 중간 물질인데 착출되어서 힘을 합성하는데 쓰이게 된다. 그래서 TCA 회로의 중간 산물들은 위에 보는 것처럼 에너지, 즉 환원된 조효소 NADH, FADH2를 만드는 데 쓰일 뿐 아니라 탄소 6개, 5개, 4개, 3개짜리 화합물을 빌딩 블락으로 제공하여 레고 블락 같은 거로 제공하여서 위에 보이는 아미노산 등의 다른 물질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죠. 알라닌 만들 수 있었고
아스파테이트 만들 수 있었고 글루타메이트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이화작용, 캐타볼리즘과 동화작용, 에네볼리즘을 모두 관여한다는 뜻에서 양반응성 회로 amphipetic cycle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본 TCA 회로의 에너지 밸런스를 볼게요. 에너지 밸런스. 해당 작용에서 포도당 1개가 파이루베이트 2개로 쪼개지면서 2개의 ATP와 2개의 NADH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파이루베이트가 CO2를 잃으면서 아세틸코에가 될 때 NADH 하나씩. 그리고 TCA 사이클에서 어떻게 됐을까?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첫 번째,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글루코즈가 파이루베이트 2개로 쪼개지면서 ATP 2개 그리고 NADH 2개 생겼죠. 기억하세요. 첫 번째 A. 그리고 파이루베이트가 TCA 사이클 들어가기 위해서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에 의해서 아세틸코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역시 NADH가 2개 생겼죠. NADH 2개. 파이루베이트가 2개니까 NADH도 역시 2개. 그리고 아세틸코에가 TCA 사이클에서 CO2로 뱅뱅 돌면서 CO2로 분해될 때 아세틸코에 하나당 NADH 3개, FADH2 하나씩 생겼죠. 그래서 아세틸코에가 2개니까 NADH 6개, FADH2 2개, A, B, C의 3식의 양변을 모두 더하면 글루코즈가 CO2 6개로 분해되면서 당연하죠. 글루코즈는 6탄당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은 NADH가 10개 생기고 둘, 넷, 여섯 10개 생기고 FADH2가 2개 생기고 ATP가 2개 생기는데 글라이콜라이시스에서 생긴 거 2개 그리고 TCA 사이클에서 생긴 GTP가 전환돼서 만드는 동물세포일 경우 ATP 2개 이래서 모두 4개다. 그래서 이게 TCA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알짜 반응이다. 한 분자의 글루코스가 6개의 CO2로 세포 내에서 분해되면 저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 10개의 NADH, 2개의 FADH2, 4개의 ATP. 자, 과연 4개의 ATP가 전부일까?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 우리가 글루코스 한 분자가 분해되면 30개 이상의 ATP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죠? 프로당 1개가 CO2로 완전 산화되면 이론상 ATP가 36개인가 38개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달랑 4개 만들어졌네. 나머지는 어디 있지? 어디 있긴 어딨어. 그 에너지는 환원된 조효소들 안에 모셔져 있죠. 마치 약속어음과 같이 마이토콘드리아 환전소로 가져가면 현금 ATP로 바꿔주는 환원된 조효소라고 했죠. 전자전달기에서 일렉트론 트랜스퍼 시스템에서 ATP로 환전된다. 자세한 것은 전자전달기에서 공부하자. 그러면 TCA 회로도 역시 글라이콜라이시스와 마찬가지로 조절이 돼야 돼요. 조절. 이 조절에 대해서는 이미 강의를 제가 25분 정도 단위로 끊으려고 해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하도록 해요.